지금 보시면은 다른 것보다 퍼스트 리퍼블릭이 그 FRC잖아요. FRC가 어제 살아난 이유는 11개 은행이 300억 달러를 쐈어요. 얘한테. 직접적으로 돈을 쏴가지고 야이씨 이러면서 돈을 그냥 왕창 넣어놨거든. 300억 달러니까 300억 곱하기 1300 해보시면은 이거 한 40조 정도 되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그 한 30조를 때려 박은 거야. 그러면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실 때 말 그대로 조 단위의 돈을 이렇게 때려 박았다라는 소리는 너네가 유동성 위기가 있다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그 뱅크런으로 인출을 해가면은 이 돈을 내어주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거의 뭐 30조 40조 되는 돈을 은행들이 모아가지고 너가 내가 맡겨놓은 돈을 너가 이렇게 인출해주면은 너가 당장 뱅크런 없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실리콘밸리 뱅크의 펀드런 사태, 뱅크런 사태를 추적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하루 만에 얼마? 하루 만에 100조입니다. 하루 만에 100조. 근데 300억도 부족하다는 소리가 있다. 찰스 버시킹이가 어제 하루 88억 달러 찾아갔다고 하더라. 맞아요. 이게 지금 그 은행사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맞냐 싶은 것도 원래 메이저 은행들은 지금 돈이 엄청 많아요. 메이저 은행들은. 그러니까 메이저 은행들이 돈이 엄청나게 많은 이 상황에서 현금이 남아도니까 여기다가 뭐 했어? 예금을 넣었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말 그대로 자본을 준 게 아니야. 그지 않아요? FRC가 들고 있는 저런 어떠한 그 소위 말하는 자산이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FRC의 자산에 대해 가지고 얘네들의 채권을 매입을 해주고 얘네들의 자산을 사주고 얘네들의 담보를 써준 게 아니야. 그냥 너거들 뱅크런을 겪고 있는데 현금이 부족하다니까 현금을 넣어준 거야. 대신 뭐 받겠다? 이자 받겠다는 거야 얘들도. 이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너네가 어차피 그 너네한테 돈을 맡겨놓은 사람들의 그 돈은 한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은행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고객들한테 은행 이렇게 뭐 예금을 받았어. 예금 아무리 많이 받아봤자 11개 은행이 합심하면은 그 뱅크런에 대한 모든 예금 인출을 막아줄 수 있다라는 거지. 막아줄게. 우리 예금으로. 그러고는 뭐합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인출을 해갔어. 아무도 신규 예금을 안 해. 그러면은 FRC는 어떻게 됩니까? 은행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는 거지. 왜? 이 예금을 받았는데 이자를 줘야 되잖아. 그런데 이자를 주려고 보니까 이미 돈 인출 다 됐어. 그러니까 뱅크런 터지는 거를 그냥 막아만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뱅크런 터지는 걸 막아만 놓은 거지 너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뭐 그런 게 아니야 이게 지금.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저 예금을 받은 FRC는 뭐합니까? 받은 예금으로 다 뱅크런 주고 나면은 그러면 나머지 빚이 이 11개 은행한테 잡히는 거잖아. FRC는 11개 은행이 공중분해를 시킬 수도 있는 거고 11개 은행이 어이 너거 그 부동산 있는 거 여기 지점은 내가 먹을게 여기 지점 내가 먹을게 갈라치기 할 수 있는 거고 빨간 딱지 붙이는 거야 이제. 야 너 그 이제 터질 일은 없지. 우리한테만 돈 돌려주면 되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이제 그 많은 거 안 바래. 그 여기 지점이랑 너거 그 애널리스트가 일을 잘하더라. 금방 우리 소속으로 너 컴퓨터 이번에 애플로 다 바꿨네. 맥북들 다 우리 거 빨간 딱지 다 붙여가지고 싹 긁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 부분에서 걱정스러운 거는 뭐냐 그러면은 걱정스러운 거는 지금 지방은행 중소은행에 대해서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걔네들이 문을 닫을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하셔야 돼. 무슨 소리냐? 글로벌 IB라고 부르는 아니면은 메이저 은행이라고 부르는 얘네들은 안 망합니다. 얘네들은 망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뒤에서 페드가 나섭니다. 무조건 나서. 얘들은 시스템이니까. 예외적으로 SBB에 대해서 나선 이유는 뭐냐? 얘는 그러니까 메이저도 아니야. 글로벌도 아니야. 근데 문제는 SBB는 S&P 500에 들어있기도 하지만 가장 핵심적이었던 거는 여기는 어디를 책임져? 스타트업을 책임졌거든. 하나의 생태계를 책임지는 은행이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5년 뒤 10년 뒤에 나스닥에 새로운 그 일자리를 창출하고 5년 뒤 10년 뒤에 기술을 뭐 블록체인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걔네들 어떻게 보면은 먹여 살리고 걔네들의 그 어떻게 보면은 밸류를 땡겨서 영업하는 친구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엮여있는 동네가 되게 새롭고 뭔가 그 미래지향적이긴 하지만 터지면은 미국의 미래가 달린 문제다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는 살릴 가치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는 첫 번째 파산이라는 게 더 컸습니다. 첫 번째 파산.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이제 바로 그냥 정부가 나서가지고 바로 정부 보증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서 페드가 긴급하게 펀드도 조성하고 이걸 확산되는 걸 막았는데 문제는 이 시스템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친구들이 있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지금 키 코퍼레이션이나 아니면은 뭐 퍼스트 리퍼블릭 저런 데도 있고 나머지 많은 이렇게 돌더라고 짤들이. 근데 걔네들은 제가 요거는 꼭 말씀드릴게요.
걔네들은 전부 다 구조조정 당할 거고요. 걔네들은 전부 다 엄청난 규제를 받게 될 거고요. SBB가 처음으로 날아가기 시작했던 게 뭐예요? 신용 등급 강등이었거든. 첫 번째로 그 어떻게 보면 SBB가 파산이 난 게 신용 등급 강등이었어요. 지금 실버 게이트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 안 하죠. 실버 게이트 터진다는 얘기는 작년 10월, 11월부터 나왔어. 그러고는 결국에는 그 SEC랑 각세우다가 터졌잖아. 그 실버 게이트가 터지는 거는 그 존맛 또 터졌구나 하고 말았어. FTX랑 비슷했다고 실버게이트는. 근데 SBB는 뱅크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들은 실제로 은행의 대출 업무, 그러니까 달러 대출 업무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지금은 오히려 이거를 명분 삼아서 은행들을 겁나게 쪼을 거예요. 겁나게 쪼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JP 모건이나 시티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충분히 매수하셔도 됩니다. 걔네들은 여기서 뭐 뜯어먹을 거고 이미 얘네들은 어마어마한 규제를 2008년 이후로 받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은행들도 그런 규제를 지키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뭐 우리나라 은행도 투자를 해도 될까요? 그럼 투자하셔도 돼요. 우리나라 은행이 터진다 그러면은 전 세계에 있는 은행 중에서 한 60-70%는 터지고 난 뒤에 우리나라 은행이 터집니다. 그런 부분은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일단은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말이 나오는 거는 요 정부 보증이거든요. 요거를 누가 이용하는 거야? 요거를 여기서 이용하는 거잖아. 실제로 정부 보증을 어디다 주는데 얘들을 살리기 위해서 줬어. 만들어놨어. 근데 얘들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자금을 어떤 식으로 살리고 있냐? 요거를 요렇게 땡겨서 요렇게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니야. 정부가 그냥 시장에다가 위험하니까 일단 여기 그 통장 하나 마이너스 통장 열어줄게 그러면 거기서 돈 끌고 가지고 저한테 일단 돈 빌려주고 막았다가 나중에 갚을 때는 저한테 알짜배기 다 쏙쏙쏙쏙 다 빼먹고 돈만 갚으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포인트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 그래서 얘네들은 신용등급은 겁나 좋지. 신용등급 안 좋은 애들은 계속 더 나락을 가겠지. 그리고는 핵심적인 게 여기 있던 예금들이, 원래 여기다 예금하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일로 오지. 여기는 규모도 더 커져. 그죠? 규모도 더 커졌어. 근데 여기서 이득도 많이 봐. 그리고 정부랑 짬짬이 해가지고 지들이 또 하나를 막았어. F80 보면은 정부랑 짬짬이 해가지고 지들이 막은 거 아니야, 어제도. 이렇게 보면은 이 글로벌 IB라고 하는 높으신 양반님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냅두 투자를 하셔도 되고요. 분할 매수하셔도 되고요. 쟤들은 떨어지면 오히려 기회다라고 접근하셔도 됩니다. 다만 중소은행들이 앞으로 어떻게 구조조정을 당하고 어떻게 박살이 나는지는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스닥은 신이다. 역시 나스닥은 신이다. 오늘 10만원은 못 벌었지. 좀 더 해야 되나? 좀 쉬었다 하자. 85,000원이네. 아씨. 좀만 쉬었다 하자. 지금 일단 나스닥이는 아이고 팔지 말 걸 10만원이 뭐야 20만원 벌었을 것 같은데 걸 하지만 오늘은 선호만기라는 거. 야 근데 기대인플레 확실히 꺾였네요. 네. 이거는 이미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번 주 그러니까 이미 3월 데이터인데 이미 파산 썰이 나오고 이제 조사가 나온 거라서 이거는 시장에 큰 영향 못 미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태피셜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미국인의 절반이 경기 침체를 두려워한다 혹은 완전히 이제 그 은행을 신뢰하지 못한다 이런 썰이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떨어진 게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일 것 같아요. 떨어진 게 당연하다. 지금 오히려 미장이는 요 소식 나오고 지금 밀리고 있거든. 기대인플레 확인하고 밀리고 있거든요. 그게 뭐 당연하게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결론은 뭐냐 그러면은 지방은행은 매수하지 마세요. 지방은행은 매수하지 마시고, 왜냐면은 얘들이 예금이 자꾸 그러니까 뱅크런까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송금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송금되고 있어요. 규모가 커지고 이득이 커지고 이러면은 결국 더 단단해지고 더 커지는 애들은 얘들입니다. 우리나라도 보시면은 지방은행들이 부산은행 망하고 경남은행이 망하면서 부산은행 경남은행이 합쳐져가지고 BNK 되잖아. 지방은행이라 하면 새마을금고도 포함되는 거야 형? 아니야. 그 미국. 우리나라는 전혀 위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우리나라 보시면은 전북은행이랑 광주은행이랑 전남은행이었나? 요거 세 개 합쳐진 게 지금 JB잖아. 옛날에는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IMF 때 싹 쓸려갔잖아. IMF 때.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경제 위기가 한번 올 때마다 지방은행들이 10% 20%씩 줄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절대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은행에 대한 규제라든지 혹은 뭐 은행에 대한 이렇게 그 설립과 이런 그 은행업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만 있고, 내가 돈이 있으면 은행을 언제든지 설립할 수 있어. 미국은 약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프리하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지방은행이 여전히 몇천 개가 있긴 한데 미국은 또 땅덩어리도 넓으니까. 그런데
요 부분에서 보시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지방은행들이 우리 그 리먼 때도 이제 겪어봤으니까 이런 애들은 보장이 잘 안 되잖아. 그러면은 뭐 3억 넘는 자금이 있다든지 본인이 뭐 사업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장돼 있다 하더라도 지방은행은 될 수 있으면 체력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급나겠다라고 따라 들어가는 거는 노. 그거는 매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매매 싸움이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 이게 글로벌 IB들 같은 경우 S&P 500에서 이렇게 눈에 띄는 그 뱅크라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더 강화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적어도 여기지 11개 은행에 포함된다 그러면은 매수해도 돼요. 급락은 매수해도 돼. 저 11개 은행 어제 300억 달러 모아서 그 때려 부어준 은행들 있잖아. 이 은행들은 매수하셔도 돼. 이 은행들은. 그래서 은행을 사도 되냐라고 이제 많이들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오늘도.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뱅커바 BOA는 충분합니다. BOA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리만 이상으로 터져.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웰스파고가 터지면은 이거는 리만보다 더 커요. 얘네들은. 그래서 4대 은행이라 부르거든. 그리고 골드만삭스, 그 다음에는 그 모건 스탠리, 그러니까 블랙락, 블랙스톤. 제가 블랙스톤 어제 펀드로 말씀드린 것도 그거예요. 이런 애 터지면은 리만보다 더 크게 터집니다. 이런 애들은. 이런 애들은 터지기가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터지기가? 터지면 안 된다지, 얘들은. 얘들 터지면 안 된다, 그냥. 요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예, 일단은 다시 보기 좀 잘라놓고요. 미국 중소형 은행 투자하지 마세요.